네, 반갑습니다. 저는 예담 한건수고요. 저는 현재 주식회사 감사연구소의 대표로 있으면서 국민대학교 인생설계 진로라는 교양과정을 경영교수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용기. 전 용기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네, 용기가 별로 없는 사람인데 저는 원래 프로그래머 출신인데 프로그램을 개발했었는데 제어계측공학과를 졸업하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던 매일매일의 날들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았어요. 즐겁지 않은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나한테 잘 맞지 않는 옷인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프로그램 코딩을 하다가 진짜 문득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모니터에 비친 얼굴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매일 코딩을 하는데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반대에 대한 생각으로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지에 대한 마음이 확 이제 질문으로 어느 순간 정말 빵 하고 때렸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임팩트 있는 질문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생각보다 그 답이 너무나도 빠르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선배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보통 제어계측공학과는 이제 졸업할 때 과마다 뭐 다르긴 하지만 졸업작품이라는 걸 주로 많이 하잖아요. 결과를 발표하는 날, 선배들 앞에서. 선배들이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막 끄덕이고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그대로 느껴졌던 거지.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내가 굉장히 행복하구나. 또 하나는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반장, 부반장을 하거나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 그런 역할을 하면서 도와주는 게 좋았어요. 리더십에 대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딱 떠올랐지. 일단 제가 그 두 가지 키워드를 떠올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삶의 전환점이 됐고, 질문 하나가.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서 이 두 가지를 잘하는 회사에 대한 부분들, 저는 그런 서칭을 잘 못하는데 하게 됐어요. 찾다 보니까 그 회사로 들어갔고, 그 회사를 보니까 정말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물씬 드는 거예요. 개발은 그만두고. 그래서 그 회사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딱 봤더니 입사 조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는 직원을 통해서 이렇게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지. 누구한테? 가장 높은 회장님한테. 근데 회신을 주셨지. 회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의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죠. 그 회장님을 만나 뵀는데 그분이 저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했던 말씀 중에 아주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건 선생님 여기 복사기가 한 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보고 복사기에 여러 장 나온 것은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사본이죠. 말씀드렸더니 한건 선생님 지금 열심히 이야기한 삶의 그런 계획과 목표에 대한 부분들은 복사기에 담겨있는 아주 한 장밖에 없는 원본과 그 원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사본 중에 원본과 사본 중에 어디에 가깝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삶이. 제가 얘기했던 그 계획은 누구나가 다 가고 싶어 했던 약간 복사본적인 삶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가면은 뭔가 보장되어 있는 게 있고, 안정이라는 키워드를 추구할 수 있고. 그런데 원본적인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딱 받고 나서 제가 진짜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란 것이 있어서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됐던 것이 아니라 3년 5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밤낮으로 정말 열심히 했지만 이게 내가 할 거는 아니구나. 연봉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내가 할 부분은 아니겠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무의미라는 표현들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를 찾고자 했던 부분들이 삶에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드라마 같은 만남을 통해서 또 다음 다리가 연결되는 거죠. 감사연구소는 다양한 일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감사연구소에서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교육을 하는 일이에요. 감사란 비타민을 먹으면은 타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존감이 높은 상태에서 타인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너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기업이나 기관 이런 곳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학교. 네.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한 팀장님이 우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체 캠페인을 하고 싶은데 그 캠페인의 주제는 뭐였냐면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불평 없는 인천공항 만들기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윌보엠 목사님이라는 분이 컴플레인 프리 월드라고 해서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불평할 때마다 밴드를 빼서 다른 쪽에 차는 거예요. 불평하면 또 빼서 다른 쪽에 차고 이러면서 내가 하루에 몇 번을 불평하는지를 인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가능한 표현해야 되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거거든. 손에 차고 계속 불평하지 않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불평이 줄어들어. 근데 놀라운 것은 말도 줄어들어. 말이 점점 사라져. 말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불평을 줄일 수 있는 진짜가 뭘까 생각을 하는데 감사란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컨텐츠가. 원래 불평 없는 세상이 메인이었는데 거기 원래는 감사란 내용이 안 들어가거든.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그래서 감사연구소라는 G랩이라는 회사가 시작됐죠.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짜증나는 하루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전 유일한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유일한 본질적 방법이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왜 짜증이 나는가? 우리는 어떤 것에 기대했던 것과 실제로 내가 받아들이는 결과의 갭,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짜증이 나거든요. 불평을 하게 되거든요. 난 이만큼 기대했는데 오는 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그 갭이 있잖아요. 그럼 그 갭에 의해서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오면은 감사가 절로 나오지만 기대했던 것 이하로 이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짜증은 커지는 거지. 불평은 바로 이 갭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if not이에요. 만약에 아내에게 이만큼을 기대했지만 내가 얻은 건 이만큼이야. 그럼 이만한 갭이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아내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이만큼 기대하는 것은 아내가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내란 존재가 없다고 한다면 나는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이만큼 얻을 수 있는 것조차 없는 거예요. 하루가 그렇게 망가졌다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돌아갔던 것들에 대한 인정과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 존재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할 때 그 존재의 소중함을 진짜 뼈저리게 느끼거든. 평소에 인식하지 못했던, 인정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 있다는 거지. 최악의 하루는 어떻게 보면 기회네. 완전한 기회죠. 치피스, 데니스 형제가 쓴 책 중에 스위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밝은 점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밝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10가지를 할 때 10가지 성과가 다 나오진 않을 거야. 그렇죠? 한두 가지는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밝은 점이라고 표현해. 어두운 것들 가운데 밝은 점은 더 도드라지게 보이잖아요. 근데 어두운 점의 임팩트가 크지. 꿈이 없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경험에 있어서 걷어들일 만한 경험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 그 말은 바로 어두운 점이 너무 눈에 많이 띄는 거야. 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쟤는 보니까 저것도 잘하는 것 같고, 저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저만큼 가지고 취업도 하고. 근데 그 기준을 보니까 나는 하나도 밝은 점이 없어. 꿈이 없는 청년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방향성을 잃은 사람이 첫 번째 회복해야 되는 것이 저는 밝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있어서 주어진 것들 중에 잘 되어가고 있는 게 하나라도 있을 거예요. 그 하나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밝은 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과 내가 동일한 필드에서 동일한 경기를 했을 때 나는 질 확률이 높아. 왜? 그 필드는 나의 필드가 아닐 수 있거든. 프로그래머라는 그 영역에 있어서의 필드는 나의 필드는 아니었던 것 같아. 옷으로 메타포를 비유를 바꾸자면 나에게 잘 맞는 옷이 10벌 중에 한 벌은 있을 거야. 그게 뭔지를 봐야 그것과 비슷한 옷가게가 어떤 옷가게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 그 필드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야.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경기를 해야 패할 확률이 낮아지겠지. 그런데 자꾸 내가 못하는 영역에서 결승점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리워드가 크다는 것만 바라보고 거기서 뛰고 싶어하는 마음만 간절하면 결과적으로는 난 계속 패하게 돼. 그럼 나에게 맞는 옷을 찾으려면 첫 번째, 다양한 옷을 구경할 것. 다양한 직업을 봐야 될 것.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 두 번째, 나에게 딱 맞는 옷의 기장이 무엇인지를 나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것. 팔 길이가 어떤지. 그러려면 자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조차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아. 그런데 지금도 많은 꿈을 찾지 못한 청년들은 좋아 보이는 옷을 향해서만 달려가려고 억지로 입으려고 그래. 맞지도 않는 걸. 이게 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해서 입으면 입힐 거라고 생각해서 해서 어떻게든 입어. 하루는 입을 수 있어. 이틀, 3일, 1년, 2년, 10년 못 입어. 근데 거기까지 생각 못 하는 거지. 사람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해. 행복했던 순간을 빠르게 잘 찾는 사람들이 그 일들에 대한 공통 분모로서의 어떤 도잉이 있는지 그것을 찾게 되면 그 도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도구, 그게 바로 직업인 거지. 그래서 직업은 툴이야, 도구야. 직업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직업을 목적으로 삼는 시대를 살고 있어. 저 직업을 갖게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목적 가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수단 가치지. 그 목적 가치는 뭐냐? 그 도구를 통해서 뭐 할 건데? 너한테 그렇게 좋은 도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할 건데? 그럼 나는 어떤 대상을 도와주고 싶어? 나는 어떤 대상과 이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 바로 목적 가치지. 오케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딱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것 같아. 진짜 행복한 사람.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이 주변에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참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성공해라, 실패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개념을 뛰어넘는 정말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할 때가 언제인지를 잘 관찰해보고 이런 거 작은 거 하나 해줬는데 굉장히 고마워하는구나. 이런 거 작은 거 하나 해줬는데 굉장히 즐거워하는구나.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청년들이 있을 텐데 일상에 한두 번이라도 고맙다라고 표현 들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인지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늘 행복과 연결되어 있어. 지금 최고의 직업이에요? 최고의 직업이지. 더 좋은 직업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